맞춤.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나지? 그가 불편하지 않게 단화를 신자.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그녀와 점심하기로 했지? 나도 헐렁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가자. 늘 외로워하는 그 애랑 만나지? 남편 얘기는 자제해야겠다. 지갑이 가벼운 친구랑 약속했네? 어디 저렴한 곳이 없나? 아, 그거 쿠폰 있다고 하고 내가 사줘야겠다. 더위를 잘 타는 이 애랑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해야겠군? 친정엄마가 오래전 돌아가셔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 친구에겐 반찬 좀 싸줘야겠다.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나의 개성은 몰개성. 그치만 날 찾아주는 좀 더 많은 사람들. 나는 없어지니 도착하는 행복들. 크리스틴과 김씨. 내가 알던 사람들 중 크리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난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말들은 10년이 넘었는데도 내게 그대로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녀는 깊이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싫어했다. 그녀의 언어는 직선적이었고 남들에게 지적하는 말투로 표현될 때가 많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싫어 떠나갔고 그녀가 정말 너무 싫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결국 그녀도 미국으로 떠나갔다. 난 그녀가 인재라고 생각했고 안타까웠다.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언어는 참 좋았다. 그를 볼 때 사람들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나도 잠시 팬심이 생기려고 했으나 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걸 조심하는 편이라 곧 떨쳐버렸다. 김씨가 일하는 곳은 점점 잘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걸 봤다. 하지만 김씨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건 없다. 그의 좋은 말투와 좋은 표정에도 내 마음을 찍는 울림은 없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던 크리스티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든다. 그건 달콤한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씨에 대한 평가도 세월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말투도 외모도 속이는 것이고 거칠해적인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본질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 자신을 공부하는 사람? 내가 유일하게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에 나왔던 사람들이 절반은 매우 업그레이드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을 봤다.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이미지를 다시 쇄신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더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 한 명은 미인임에도 매력있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외모를 굉장히 많이 바꿔서 매우 매력적으로 변신되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꽃무늬 패션이나 밝은 머리색은 없어지고 같은 비비드이지만 어떤 무늬도 없는 단조로운 디자인의 세련됨과 차분한 머리톤은 그녀를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게 했고 이전처럼 말 많은 가벼움도 매우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온 게 느껴졌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발전시킨 두 사람을 보니 이전의 모습보다 엄청 발전적으로 변해 있어서 참 나아 보였고 노력한 모습이 성장으로 드러나 있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모습이나 화법,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이전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자신을 스스로 반성할 줄 몰랐다. 주변에서라도 조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 역시 반복되는 실수는 없는지 잠잠히 고민하게 되었다. 솔직함이란 이름의 프레임 속에 날것의 것들을 보이는 경솔함은 없었는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날이다. 마트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을 부른 사람. 나는 7개의 맘카페에 인기글을 매일 밤마다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글을 읽다 정말 깜짝 놀랐다. 마트에 우산을 갖고 갔는데 우산 꼬치에다 우산을 넣고 장을 보다 나왔는데 우산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그는 사장에게 가서 CC카메라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시간대에 왔던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우산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했다. 사장이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근데도 그치지 않고 사장하고 싸우면서 우산에 대한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사장은 우산은 변상해 줄 수 없고 갖고 있는 우산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이 상해 맘카페에 그 마트를 성토하는 글을 길게 적었다.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는 사장은 돈만 세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황을 보니 사장은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세고 있었던 것이다. 열심히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가서 진상짓을 하는 자신의 행동을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마트와 사장의 자세에 대해서 열심히 욕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종류의 글들이 맘카페에 올라온다. 자기가 있었던 업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마구 토로하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가슴이 뜨고 무서워서 맘카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 무서운 곳에 어떻게 활동하냐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맘카페에 자기 입장의 글을 올려서 그 업장에 어떠한 피해를 보던 망하던 그 사장이 죽던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글을 마구마구 써 내려간다. 요즘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소아과나 외과 쪽에 지원하지 않은 의사들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아과 의사들이나 수술하는 의사들이 민원과 고소고발, 남발로 더 이상 그 일을 지탱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도를 넘는 진상 학부모들로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그 학교를 떠나듯 의사들도 도를 넘는 민원과 고소고발을 피해가는 건 인지상정이다. 살인적인 의료비의 외국과는 달리 박리담회로 많은 환자들을 짧게 봐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K의료에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내 자식에게 친절하지 않은 의사는 바로 맘카페에 올려져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누가 소아과 외과에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들도 사람이다. 괜히 겪었던 불편한 감정을 맘카페에 글로 써서 공론화하는 그런 미개한 행동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고 살인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상식이 무너진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것 같다. 무섭다.